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그 제가 그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왜 추천 누르지 않냐고 선생님들을 원망했던 거 그거 반성합니다. 그 불교 용어로 하면 그 탐진치 아닙니까? 그 제가 탐진치로 그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저 자신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만드는 동영상이 얼마나 퀄이 낮은지 잘 알면서 징징거리고 욕심을 부린 것 같아가지고 그 선생님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구독을 눌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들어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세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건 정말 농담 아니고요. 진짜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불교를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은 없지만은 그 불교 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탐진치를 부려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인디스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들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인디스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몇십 년 됐어요.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초등교사라면 거의 한 뭐 90% 이상 가입하 있고 그러고 뭐 거기 가는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가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과연 그 인디스쿨의 정체를 알고 가시는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인디스쿨이 어떤 커뮤니티인지 그거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 그 정체가 뭔지 진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운영하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인디스쿨이 인기가 많았던 게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이었죠. 지금은 이제 뭐 AI 시대고 그러고 구글링 하면은 거의 다 모든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자료가 잘 없었어요. 그 흔한 말로 그 맨땅에 헤딩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교사들이 그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인디스쿨에 이제 굉장히 쓸만한 자료들이 많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인디스쿨에 많이 가입을 했고 인디스쿨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저와 지금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도대체 그 자료를 올린 사람은 누구였냐 이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교사라고 보지 않거든요. 틀림없이 교육청과 연결된 어떤 사람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누군가가 올린 자료가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이겁니다.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 자금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흔히 말하는 저수지에서 왔을 것이다. 그 비자금에서 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비자금은 누구의 비자금이었나? 제 생각은 그 비자금은 그 반정부적 그 쪽에 이제 비자금이 아니었나.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추측은 자유입니다. 여기 자유국가예요. 아직은 자유국가에 아직 공산국가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제 추측에 대해서 너무 막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인디스쿨이 갑자기 막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라고 칩시다. 뭐 제가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젊은 시절 저였으면요. 이게 저였단 말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막 째려보기 시작해요. 막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저를. 알고 봤더니 제가 인디스쿨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죠. 어떤 글을 올렸나. 그 당시에 제가 구미에 있을 때였는데요. 학교도 밝히겠습니다. 구미에 원남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원남동이었나? 아무튼 구미역 주변에 있었습니다. 구미역 주변에 구미초등학교하고 원남초등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원남초등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무상급식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애들이 돈을 내고 먹었습니다.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은 이제 돈을 내고 급식을 안 먹는 학생들은 안 내고, 근데 대부분 다 돈을 냈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 그때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급식비를. 그게 밝혀지면 부끄럽다. 그게 밝혀지는 게 부끄럽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급식을 무료로 하자. 이렇게 무상 급식으로 하자. 세금 급식이죠. 세금으로 급식을 하자.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때 이제 당연히 인디스쿨은 그 무상 급식을 찬성하는 그런 글들이 막 리스트에 막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 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디스쿨에 탈퇴한 지가 뭐 2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막 리스트에 막 무상급식을 막 옹호하는 글만 잔뜩 올라왔거든요. 그때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어요. 지금도 오세훈인데요. 그때도 오세훈이었습니다. 근데 오세훈이 갑자기 이제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캐삭방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면은 이제 서울시장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 졌어요. 져가지고 서울시장에서 내려오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박원순이 아마 그 다음 서울시장이 됐을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그때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인디스쿨에 전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글만 올라오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냥 무상급식을 해도 된다. 뭐 얘들의 이제 논리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국가 지원으로 먹는 아이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걔들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무상급식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드러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에 하여튼 나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글을 그냥 아주 가벼운 그런 생각으로 그냥 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분? 한 3분 만에 저에 대한 욕의 댓글이 한 200개 달리거든요. 막, 한 200개가 욕 댓글이 달립니다. 막, 저를 막 욕하는 거예요. 니 딴 게 선생이냐? 뒤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런 식의 욕이 있잖아요. 막 무지막지한 댓글이 막 200개가 달리는 거예요. 진짜 한 3분 만에 200개 달렸으니까 한 시간 뭐 하루 지났으면 한 1000개 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인디스쿨은 교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교사 수준의 그런 댓글을 잘 달 수 있습니까? 뒤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니 딴 게 선생이냐. 이런 게 진짜 한 200개가 달렸거든요. 순식간에.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디스쿨은 교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사도 일부 있겠죠. 근데 교사 더하기 또 다른 세력이 또 있다. 그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저랑 뭐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은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들이 정교조 소속이었다. 그때는 교사 노조가 없었거든요. 전부 정교조 소속이었어요. 저를 째려보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돌아가자.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저를 째려보는 사람 공통점이 바로 정교조였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알았다기보다 추측을 했습니다. 인디스쿨은 정교조가 운영하는구나. 그리고 인디스쿨은 교사가 아닌 사람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남 초등학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자꾸 째려보고 하니까 싫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옮기는데요. 형일 초등학교라고 구미에 있습니다.
그 형일초등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그 형일초등학교 옮겼는데 거기에 연구 선생님이 젊었거든요. 연구 선생님 나보다 훨씬 젊었어요. 또 째려보는 거예요. 가자마자 막 째려보고 그 왜 잘 교육과정 짜거나 하고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연구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 물어보면은 오만상 그 인상 쓰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갑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전교조더라. 그 선생님도 전교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옮겼는데 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막 이상하게 그 진상을 부리더라. 알고 봤더니 전교조더라. 그 제가 원남초에서 형일초로 간다는 걸 그들끼리는 이제 내부에 네트워크가 있었던 겁니다. 같은 전교조니까. 그 구미에 있는 전교조들은 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인디스크에 글을 썼기 때문에 다 알았던 겁니다. 제 신원이 다 밝혀진 거예요. 인디스쿨에 글 하나 쓰고 내 신원이 다 밝혀진 겁니다. 전교조들 네트워크를 타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선생님들은 그 인디스쿨을 믿습니까? 저만 뭐 특별해가지고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생각하나요? 그 선생님들은 무슨 뭐 갑옷을 입어가지고 개인정보가 안 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인디스쿨에 가입해가지고 글을 쓰거나 자료를 내려받은 거 그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디스쿨에 안 간 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인디스쿨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인디스쿨에서 활동할 당시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디스쿨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네임드 교사. 인디스쿨은 네임드 교사를 만들어내요. 뭔 쌤 이러면서 이름을 붙여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쌤이 지금 하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쌤 이러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임드 교사를 만들어요. 그 네임드 교사가 진짜 네임드인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네임드인지 같이 뭐 근무해 보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단포초등학교에서 아마 자기 자신을 뭔 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 인디스쿨에서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쌤 또 네임드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근무했는데 뭐 전혀 다른 쌤보다 뛰어난 걸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형식적이다. 상당히 좀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임드 교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여론 조작에 이용한다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임드 교사들은 거의 교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작년에 단포초에 계신 분도 교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분이 이제 장학사로 승진하거든요. 이분도 독서 클럽 있잖아요.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 운영하는 승진 지름길, 승진행 쾌속열차 독서 클럽에 이분도 가입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학사로 승진합니다. 그러고 이분이 장학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영천에 있는 장학사가 되셨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부모가 뭐 내가 손으로 성행위를 한다고 그거 빼달라고 내가 이 장학사한테 요청했거든요. 그거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넣으라고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나한테도 조사를 하고 그 사실인 걸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면은 나는 다른 방식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지. 교권보호위원회에 그거를 넣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건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징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장학사 그러니까 뭔 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말했는데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 네가 나와서 소명해라 그럽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와가지고 네가 소명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뭔 쌤이라는 네임드 교사라는 거. 말이 되냐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뭔가 짜고 치고 있다. 뭔가 짜고 치고 있습니다. 뭐 교육청에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라 그래요. 갑자기 교사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그냥 괜히 일만 많아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한 번씩 툭 내놔요. 그럼 얘들이 딱 대응을 딱 내놓습니다. 인디스쿨에서 누군가가.
저는 이제 그게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사단체하고 그 정교조 포함입니다. 정교조가 여러분 모든 교사단체의 뿌리예요. 그 교총 빼고요. 교총은 근데 교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단체가 전부 이제 분화돼가지고 정교조라는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알록달록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게 그 교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교사단체는 철저하게 어용 노조로서 그 교육청과 완전히 유착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을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 교육청이 그 임명하는 교장, 교감을 절대 비판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는 아니죠. 근데 자기 편 아니면 비판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교육청도 그 교장을 임명할 때, 교장, 교감을 임명할 때 전부 다 그 자기들이랑 코드를 맞는 사람들, 그 교사단체와 코드 맞는 사람들 임명시켜줘요, 또. 그래야지 공격 안 당하니까, 교육청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코드, 그러니까 교사단체 사람들이 교장, 교감이 막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윈윈 하거든요. 서로 윈윈 하는 관계라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뭐 윈윈 관계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뭔가 이상한 걸 내. 그러면 얘가 교사단체가 그거를 이제 대응을 내. 이걸 이제 그 미디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미디어가 되는 게 바로 그 매체가 되는 게 인디스쿨이다. 그러면서 인디스쿨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운영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정보가 여러분도 모르게 유출된다. 그 한때 그 인디스쿨에서 그 교사들의 그 주민등록번호 앞에 뒤에 다 노출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올려야지 가입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은 내가 물어봤거든요. 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그거 해가야지 해준단다. 안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또. 그때 그 강사들이 많았어요. 시간제 강사라든지 그 비정규직 강사들 있잖아요. 특히 영어 강사들이 많았거든요. 이 영어 강사들이 인디스쿨에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인디스쿨에 그 가입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 선생님들의 정교사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주민번호까지 다 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나이스 번호하고. 그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앞번호, 뒷번호, 주민번호까지 다 내줬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어 강사가 인디스쿨에 그 자료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갑질이십니까? 네? 그 자료 좀 주면 안 됩니까? 그 두 번째, 그거 가리자고 선생님들한테 그 중요한 그 나이스 R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 다 내놓고 또 주민번호까지 다 요구를 했던 게 바로 인디스쿨이에요. 자기들이 뭔데요?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믿고 다 제공했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스쿨이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이거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뇌. 그 선생님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 무엇을 이용해서? 네임드 교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짜고 치면서 교육청이 문제를 갑자기 이상하게 문제를 던진다. 그러면 인디스쿨이 해결하는 것처럼 그 짜고 치면서 인디스쿨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인 그냥 이제 짜고 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저처럼 자기들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네트워크를 다 짜가지고 가는 학교마다 괴롭혔잖아요. 아직까지 저를 이제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저를 추적하고 있고 지금의 저에 대한 괴롭힘이 이때 저는 제가 노출된 저의 성향,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저는 자유주의거든요. 전 집단주의에 반대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그때 이미 나를 파악하고 아직 추적하고 있고 아직 나를 그래서 괴롭히고 있다. 저를 괴롭히는데 정교조 선생님들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때 이제 제가 노출된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진짜 좀 거기서나 어떻게 해서든 좀
그 성향이 이들과 그 다르다. 그 정교조 성향은 만약에 세모나다고 칩시다. 근데 선생님들 성향은 동그라거나 네모나다. 아니면 뭐 별표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알게 모르게 다 불이익을 받을걸요. 갑자기 내가 막 내신에서 먼 데로 막 튕겨버려. 먼 데로 튕겨버린다. 나 이만큼 먼 데 갈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이들한테 그 찍히지 않았는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세모인데 나는 너무 동그라미인 척을 한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라고요. 그 선생님들께 다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은 인디스쿨을 지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디스쿨을 의심하시란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걸 운영하는지 의심을 하시란 말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러고 인디스쿨 탈퇴합니다. 거기 있는 정보 구글링으로 다 찾을 수 있고요. 요즘은 AI가 발전했기 때문에 AI에서 거의 다 정보를 다 줍니다. 그 선생님들이 인디스쿨을 들어가지 않으면 얘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저는 인디스쿨에 나오시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이건 이제 개인정보를 선생님들께서 그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학교가 지켜줍니까? 인디스쿨 운영진을 교육청이 확인했대요. 확인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단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자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주민번호까지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인디스쿨을 나오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인디스쿨을 이용하신다고 해도 근데 선생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 그냥 정보만 가져온다고. 선생님들 정보 가져오는 것도 인디스쿨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누가 접속했고 누가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가, 언제 로그인했고 언제 로그아웃 했는가를 그들은 다 파악하고 있다. 선생님들 하나하나의 성향을 다 파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료를 모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자,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각자 도생이래요. 이렇게 비겁한 말을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부한테 책임져라, 정부가 책임져라 이러잖아요. 이제 바야흐로 독재 시대 아닙니까? 누가 정부를 욕합니까? 정부 욕했다가는 끽 되는 시대니까 전부 이제 또 각자 도생이라네요. 자, 그럼 각자 도생이라 치고요. 정부한테 끽소리 못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스스로를 지키세요. 선생님들 스스로를 지키려면 이런 알지도 모르는 이런 태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데부터 안 가시는 게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길이다. 또 인디스쿨 안 가는 사람 또 멀리 튕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신에서. 아무튼 선생님들 인디스쿨 대신에 어디에 드시라고요? 자, 답은 샘스입니다. 샘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디스쿨 같은 이상한 데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운영비 0원 아닙니까? 인디스쿨도 0원이라고요. 거기는 선생님들 개인정보를 다 주지 않습니까? 저는 못 믿는다고요. 선생님들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뭡니까? 저는 이름 공개했고 제가 어디 근무하는지도 공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 선생님들의 그 정보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는데 당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좀 멍청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샘스, 예쁜 이름 샘스에 선생님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권리를 지키자. 샘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쉽다. 바로 제 메일에 메일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지트가 있어요. 제가 만든 아지트. 이용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하는 방법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지트를 어디에 만들었냐? 바로 디스코드에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디스코드 미국 거죠. 엄청 안전합니다. 여기 들어가도 추적을 못해요.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추적을 못한다고요. 인디스쿨 애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샘스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철저하게 비밀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샘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자, 세일즈 기술이 제가 좀 늘었나요?
자, 그러면은 그 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